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제 그동안 기대했던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트리키 건강 코칭. 네. 네, 좋은 건강 보입니다. 자, 건강 교육, 건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 시대, 또 기술 시대를 맞아서 기술 건강을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강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하잖아요. 네, 저는 건강에 대해서 20대 때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이게 우연한 기회였어요. 우연한 기회에 건강 한방 백과사전 한 1000페이지짜리를 우연히 읽었는데 이게 배를 타고 있어서 뭐든 다 재밌어요. 오죽하면 그 톨스토이 인생 독본을 읽었겠어요? 예, 그 명언집으로 1일 명언집, 2일 명언집 이게 재밌을 정도면 다 재밌는 겁니다. 책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그때 백과사전을 읽으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 안에서 한방은 음식과 긴밀한 관계가 있잖아요. 양약은 부위에 따라서 뭐 치료 약을 쓰는데 이거는 전부 음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때는 이런 음식을 저런 때는 저런 음식을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이 한방 백과사전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또 꼼꼼하게 또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또 노트에다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만 뭐 머리에 비듬이 많을 때는 뭘 먹으면 좋고 뭐 아무튼 그 모든 요소를 다 적은 거예요. 특별히 눈에 관해서 제가 눈이 좋은 이유가 그때 배운 거예요. 그때 배워가지고 계속 눈에 좋은 음식은 보이는 대로 항상 먹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계속 그 음식이 내 눈에 필요한 영양을 계속 보충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특별히 눈에 좋은 음식이 바다에 있는 음식들이 눈에 좋거든요. 그래서 배 타는 사람이 안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가 바다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사는 이 눈이 아주 좋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음식을 먹으면 바로바로 고쳐지는 거예요. 뭘 필요로 한다 그러면 필요로 딱 뭐 증상이 느껴지면 바로 해당 음식을 또 먹어요. 네, 이러면서 이제 이 음식과 건강의 상관성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다가 24살 때는 뭘 했냐면 그 아프리카의 기근으로 죽어가는 그 문제가 뭐 지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 수백 년 동안의 문제인데 그걸 보면서 이제 음식과 관계를 연구했었죠. 그래가지고 왜 이 자연에는 먹을 게 이렇게 넘쳐나는데 아프리카 사람은 죽을까? 아프리카에서도 식물을 못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프리카도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을 먹으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보리가 싹이 났을 때는 그 보리를 끊어가지고 국을 끓여 먹기도 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그 보리가 커져서 대가 되면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커지면 누가 먹냐면 소가 먹는다고. 볏짚을 누가 먹어요, 겨울에. 소가 먹잖아요. 예. 그 단단한 볏짚을 먹고도 살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없을 때는 그런 것 자체가 영양소야. 그러니까 영양소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다 있어. 영양소가. 단지 단단해서 못 먹거나 독이 있어서 못 먹거나 냄새 때문에 못 먹거나 밖에 없더라고. 먹을 수 없는 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철분도 우리 안에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이 모든 10만 종의 영양소가 다 있는데 양이 많으면 안 되거나 양이 적어서 안 되거나 이런 양의 문제, 냄새의 문제, 독의 문제 그리고 이 강도의 문제 요거 때문에 못 먹는 거지 요걸 조작하면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하면서 아프리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한 논문을 하나 썼어요. 24살 때 논문을 하나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야 이거면 진짜 온
세상의 기근을 해결하겠다 해가지고 육지에 이제 와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이제 줘야 일이 되잖아요. 나 혼자는 못하니까. 그래서 그때 찾아간 사람이 대통령 선거 막 할 때인데 제가 사는 지역에 김대중 씨가 유세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유세하러 왔길래 내가 찾아가서 요거 정말 놀라운 이 아이디어가 있다고, 아프리카를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네, 이래가지고 찾아갔더니 바쁘다고.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 있더라고. 자기는 바쁜데 우리 부총재 문동환 총재, 문익환 목사님 동생 부총재가 왔으니까 부총재하고 얘기하고, 그만해도 얼마나 다행이야. 그냥 따돌려 보내지만 않아도. 보통 그런 거 가져왔다 그러면 진짜 완전히 외면당할 텐데, 그래도 만나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만났죠. 만나서 이제 설명을 했더니 깨끗 1시간 설명하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리고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본인 머릿속에 맨날 선거밖에 없지. 그래가지고 본인 이제 1시간 듣더니 모르겠다고, 이거는 나보다는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풀무원 설립자, 풀무원을 설립했던 원경선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그 분야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인데 그 부분을 이제 연결해 주더라고. 그래서 그분 만나서 이제 이거를 3시간을 설명했더니 아주 아이디어가 좋다고. 그러면 일단 구체화하려면 영양 성분 조사를 해야 되니까 성분 조사를 한번 해보자고. 근데 나한테 하래요. 그래서 난 또 뭣도 모르고 알았습니다라고 한다고 갔더니 이게 성분 조사 한 건 하는데 100만 원이야. 그럼 내 손으로 뭐 손도 못 대는 일이잖아요. 알고 그랬던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성분 조사 한다고 갔다가 이제 못하고 결국은 실험까지는 다 마쳤어요. 볏짚을 갈아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가루로 만든 다음에 아주 매세하게 갈면 빵이 되잖아요. 모든 것은 갈면 가루의 미세성이 높아지면 이게 접착이 돼요. 돌도 가루로 만들면 떡처럼 바뀌잖아요. 예, 그러니까 볏짚도 갈면 떡처럼 돼요. 그래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식도 해보고 사진도 다 찍고, 예, 먹을 수 있다는 걸 입증하고, 거기다가 부족한 영양소를 좀 보충하면 볏짚이 주 재료가 돼서, 예, 우리 이제 식량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입증해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뭐 24살이면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영양에 관한 의식을 참 많이 갖게 된 거죠. 예, 왜냐면 아프리카로 이게 들어가려면 거기에 어떤 영양소가 있어야만이 인간의 전체적인 영양소를 다루느냐. 이게 이제 2단계. 첫 번째가 1단계가 건강 한방 백과사전, 2단계가 이제 아프리카 기근 해결 때문에 연구 단계, 3단계가 이제 꿈의 학교를 하면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신체인데, 이 신체 건강을 위해서 책을 이제 한 수백 권을 읽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읽으면서 드디어 이제 정립이 된 거예요. 지금 같은, 제가 어떤 거 하나 읽으면 꼭 이 핵심과 기술을 파악하잖아요. 핵심과 기술을 파악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건강하게 하려면 어떤 영양 구성 요소와 이 구성 요소를 어떻게 섭취하는 방법 2가지를 찾아냈죠. 그걸 찾아내가지고 한번 그럼 좋다. 실험을 한번 해보자. 지금부터 해가지고 실험 시작한 게 약 20년 된 거예요. 정확히 한 15년 됐죠. 15년 전에 이제 이 실험을 시작해가지고 계속 나를 지켜본 거죠. 그 뒤로 단 한 번의 감기도 걸리지 않고 뭐 아픈 데 없이 지금까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론화시켜서 책을 쓰고 사람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인지기술이 너무 지금 중요하다 보니까 이쪽을 손을 못 대는 거야. 그래서 누가 이제 이쪽 연구를 할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 기술과 노하우를 넘겨주고 아예 건강교육센터부터 시작해서 전인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런 사람하고 한번 제휴를 하고 싶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영어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영어를 손을 못 대잖아요. 제가 영어 전문 기술, 이 기술하고 다 줄 테니까 그쪽을 운영할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사업단도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이런 식의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선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기본적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예. 핵심 지식과 관리 기법 이 2가지로 이제 나눠 가지고 오늘 기술 건강 시대에 맞는 그러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들어가면서 건강에는 두뇌 플러스 신체 건강의 길이 있고요. 두뇌 플러스 신체 건강. 2번째는 장수 플러스 건강의 길이 있어요. 네. 두뇌 플러스 신체 건강은 뭐냐면
신체는 건강하지만 두뇌는 허약하게 하는 식생활이 있고, 두뇌가 건강하면 신체가 약해지는 식생활은 없어요. 예, 두뇌가 건강하면 신체는 무조건 좋아요. 왜? 두뇌는 선별성 식사를 합니다. 두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뇌로 올라가는데 여과 장치가 없어요. 여과 장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즉 선별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선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먹는 그대로 뇌에 다 전달이 돼요. 예를 들어서 상추 먹으면 그대로 졸음이 오잖아요. 네. 뇌에는 여과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뇌는 포도당물 영양소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포도당이 떨어지면 그냥 뇌 활동이 중지돼 버려요. 뇌 활동 중에서 특별히 사고 영역이라든지 감성 영역 이런 것들이 중지되고 자연적인 본능적인 움직임만 남게 되죠. 그래서 두뇌와 신체를 동시에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요. 두뇌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는 100% 좋아요. 근데 몸에는 별 해가 없는데 두뇌에는 치명적인 영양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영양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지에서 좀 더 하면 그래서 두뇌와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엔돌핀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죠. 예, 엔돌핀은 주로 언제 나온다고 그랬죠? 즐거울 때, 예, 기쁘고 즐거울 때. 그래서 웃음만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근데 꼭 웃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즐거운 어떤 일,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엔돌핀이 나오고 엔돌핀은 아주 자주 나와요. 예, 어린 아이들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애들은 까르르까르 잘 웃잖아요. 네, 보는 것마다 신기하고. 네. 그래서 엔돌핀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거. 그래서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면 그래도 가장 엔돌핀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다이돌핀이에요. 다이돌핀은 여러분 현재 다이돌핀 들어보셨죠? 엔돌핀의 몇 배? 엔돌핀의 4,000배, 4,000배. 예. 엔돌핀의 4,000배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는 2배만 해도 엄청난데 그잖아요. 4,000배면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그런 효과를 발휘하죠. 근데 이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냐면 감동과 감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충격이에요. 충격. 예. 부정적 충격 말고 긍정적 충격.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정확해요. 정리해 볼게요. 긍정적 충격이다. 예, 이렇게 하면 더 빨리 와닿을 거예요. 그럼 긍정적 충격 가운데 남한테 받는 충격을 대부분 말하는데 실제로 가장 좋은 충격은 나한테 받는 거야. 내가 해놓고 나 혼자 감탄하는 거. 예, 네, 이게 가장 다이돌핀을 스스로 만드는 길이지. 남이 나를 감탄해주기까지 언제 기다려? 그죠? 예, 나한테 감동하고 나에게 감탄하고. 예. 예, 그렇게 하면 가장 다이돌핀과 친하게 지내는 거죠. 아니면 이제 감동과 감탄을 할 만한 상황에 나를 둬서 여행이라든지 기타 좀 재미난 뭐 그런 등등 예,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이제 영양소를 활용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영양의 조화입니다. 영양의 조화 이건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수하고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되려면 그냥 단순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 장수와 건강은 두뇌하고 신체 건강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한 순간적인 일이라면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보통 이 5가지 요소가 맞물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 건강이죠. 예, 수면 요소, 그다음에 운동 요소, 영양 요소, 정서 요소, 의지 요소. 수면 요소는 아무래도 쉽게 말하면 가장 안정적 수면이죠. 예, 불안함이 없이, 그 다음에 규칙적 수면, 네, 불안함 없는 수면, 규칙적 수면, 네, 요 2가지만 갖춰지면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고요. 운동 요소는 뭐가 필요하냐면 근육 강화하고 혈액 관리입니다. 근육 관리하고 혈액 관리. 그래서 운동을 하면 이제 근육이 강화되죠. 그 다음에 혈액 순환이 빨라집니다. 그 혈액순환을 통해서 사람이 매우
영양의 공급을 원활하게 취하게 되죠. 여러분 혈액순환이 뭐 하는 거예요? 첫째 산소 운반, 영양 운반, 그러죠. 반대로는 몸에 있는 독소의 배출, 세포에서 독소를 다 배출하잖아요. 그 배출된 독소들이 혈액을 통해서도 배출이 되고 땀으로 배출되면서 이 신진대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과와 혈액 관리, 근육 강화는 여자분들에게 또 중요해요. 예. 근육이란 근자가 뭐죠? 뿌리. 그 다음에 근력이라고 말하면 힘이잖아, 힘. 예. 근육이 근력을 갖잖아요. 사실 힘이 이 근육에서 나오거든. 여자분들은 이제 근육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항상 힘이 없다고. 예, 힘이 없어. 근데 그렇다고 또 여자분은 다 보디빌더로 키우면 안 되겠고, 적절한 수준의 근육은 있어야 돼요. 근육이 없으면 평생 고생을 합니다. 몸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장기전에 못 버텨요. 근육이 앉아있어도 또는 어떤 일을 할 때도 근육이 받쳐줘서 장기적인 인내가 발생해요. 예. 그 인내심이 근육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의 요소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근육 강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디스크 있는 사람들은 이 근육 강화를 통해서 디스크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혈액 관리와 근육 강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네, 수명에 영향을 미쳐요. 예. 아무튼 운동에서 이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그 근골 강화, 뼈를 강화시키는 거죠, 운동이. 근데 뼈의 강화는 영양 요소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쨌든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뼈가 빨리 큽니다. 키도 빨리 크고. 예. 그 다음에 영양 요소인데 이거는 이제 거대 영양소, 미세 영양소, 저는 이제 물과 공기를 따로 뺍니다. 물과 공기도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이 안에 들어있지만 너무 좀 다른 거라서 이쪽으로 따로 빼서 세 가지를 다루고요. 예, 거대 영양소에는 여러분 잘 아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요게 있고 미세 영양소에는 크게 비타민류하고 미네랄류로 나눠집니다. 미네랄류는 다시 유해 미네랄과 유익 미네랄로 나눠져요. 유해 미네랄은 지금 현재 여러분 바다에서 막 수은 중독이니 뭐 중금속 오염인 이런 거 있죠? 이게 이제 유해 미네랄인데 실제로 인간의 몸속에는 유해 미네랄도 있어요. 근데 양이 일정 수치를 넘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10만 종의 영양소는 우리 몸속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수치가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는 이게 이제 조화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 강의하는 이 내용이 좋은 건강법이잖아요. 이 좋은이라는 뜻이 제 이름이 아니고 좋은의 원뜻이 뭔지 아시는 분? 좋다. 좋다의 뜻 아세요? 좋다 물어보면 한참 있다. 좋은데요? 지금 머릿속에 그러죠? 좋은이 뭐죠? 좋은. 그 이상 생각이 잘 안 나. 예? 해롭지 않다. 좋은 반대말 하고 있어, 지금. 하다 안 되면 이제 반대말이라도 해야 돼요. 예. 예, 얼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좋은이라는 말이, 예. 네? 네, 우리말이죠. 네. 왜 안 뜨지? 안 뜨네. 네, 안 뜨네. 그냥 합시다, 그냥. 좋은은 조화롭다. 균형이 맞다라는 뜻이에요. 예, 조화라는 뜻이에요, 조화. 예. 그러니까 흠이 없다. 흠이 없이 부족한 것들이 없다. 예, 이런 개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강법이란 게 사실은 이제 오늘 건강의 핵심을 여러분이 이제 바로 저 조은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이따 들어보시면 왜 정말 이것만이 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지금 그 TV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가면 어쩔 때는 김이 좋다, 어쩔 때는 카레가 좋다, 어쩔 때는 미역이 좋다, 어쩔 때는 뭐 고기도 좋은 점이 있다, 무엇도 좋다 이런 식이죠 다. 그러면 또 그거 하나 나오면 또 시장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또 불티나게 팔리고 이런 정말 이런 우가 현재 우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예. 저는 이제 그런 말이 현혹되지 않거든요. 예, 왜? 다 좋으니까. 안 먹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옛말에 그 골고루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예, 편식하지 말라고.
예, 이게 사실은 정답이었어.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골고루 먹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영양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거 안 하고 골고루 먹으려면 진짜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이제 살펴보고 정서 요소는 감정 조절과 인성 개발 이 두 가지가 맞물려야 돼요. 감정이 조절되고 내가 인성 습관이 있으면 정서가 안정되죠. 스트레스가 이 정서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이게 좀 떨어진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심해요. 예. 뭐 사회가 돌아가는 것만 봐도 짜증나고, 예, 국회의원들 하는 짓만 봐도 그냥 짜증나고, 뭐 모든 게 다 짜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정서가 조절이 안 되면 해석을 못 하는 거죠. 그 깊이에 있는 그 단계별 깊이로 들어갔을 때 배경까지로 들어가면 세상에 욕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런 해석이 안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어요. 네, 이런 부분이 영양 요소 다음 번으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 요소가 작동이 되고 심하게 가동되면 뭐 이렇게 자연사 그냥 살면서 죽어가는 심지어는 거기까지도 가는 게 이 스트레스 요소거든요. 스트레스로 인한 그 비용 지출이 엄청나게 큽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인성 개발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이자라는 운동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마지막이 의지 요소입니다. 이게 바로 의결 관리하고 성과 관리예요. 정말 중요해요. 이런 것까지 얘기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건강에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의결권을 가진 리더들이 가장 오래 살잖아요. 뭐 그렇다고 의결권을 가진 리더들이 엄청나게 영양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일반적으로 먹어도 의결권을 가진 사람은 엔돌핀과 다이돌핀을 그냥 매일 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리더 중에서 해석을 잘한다니까. 거기 성질이 고약하거든. 거기는 리더긴 하지만 아주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그 같이 있는 사람들이 예, 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성질이 고약해. 그래가지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결과를 잘 내서 좋긴 하지만 사람은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 너무 심하게 욕도 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막 이런 경향이 많아서 그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냥 앙심을 품는 사람도 꽤 많아요. 예. 이게 그 일찍 죽은 이유가 있다니까. 빌 게이츠는 안 그러거든요. 온화해요. 예. 이런 것들이 그렇게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의결 관리를 통해서 자기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몸속에 보물을 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예, 뱀 꼬리가 되어서 살더라도 이렇게 의결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근데 의결권을 가졌다고 항상 좋냐? 아니요. 성과가 안 나온 의결권은 비참해. 자살행위로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성과가 안 나올 때는 빨리 리더십을 물려주는 게 좋아. 왜냐하면 그건 예,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완전 자기 그 비하에 빠지고 리더가 안 됐으면 차라리 나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의결과 성과가 함께 맞물리지 않는 의지는 차라리 따라가는 게 편해요.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남을 따라갈 때는 딱 마음 놓고 나는 2인자가 내 적격이야 이렇게 포기하고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이제 부딪혀 윗사람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밑에 있어도 괴롭고 위에 있으면 성과가 안 나와서 괴롭고 아래 오면 보이는 게 있어서 괴롭고 평생 이렇게 산다고. 리더 하다가 밑에 내려온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 왜? 리더로 있었을 때 보이는 건 있지. 자기 리더는 그렇게 안 하지. 그게 짜증은 나지. 그치? 또 올라가서 리더가 되면 또 결과는 못 내지. 이거 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완전 동네 북이야 이게. 예. 수명이 최고 취약합니다 이게. 그래서 아예 2인자가 될 거면 나는 2인자야. 내 적성이 2인자야. 이렇게 하면 오래 살아요. 여자분들 중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아주 그 적응력이 높은 사람들. 의결권이 없는데. 예. 리더들 중에 일찍 죽는 사람은 성과를 못 낸 리더들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종합적으로 보죠. 특별히 여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에서는 영양이 1번 순입니다. 영양이 1번 순이고 2번이 묘순이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수면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수면은 아예 안 하면 죽는 거죠. 기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신체 강화를 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영양을 통한 건강과 기술 수명의 미래 이렇게 둘로 다뤄보고요. 먼저 영양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최근에 이제 그 시대가 흘러가면서 세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예전에는 몸 장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거든요. 근데 장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유가 세포를 볼 수 있는 도구가 없었어. 크게 인체를 해부를 하면 위도 보이고 간도 보이고 하는데 세포는 안 보이잖아요. 세포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장기형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장기형 건강. 그래서 장기형 건강에서는 주로 이 장기의 기능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거 먹으면 이 장기에 좋아, 저거 먹으면 저거 장기에 좋아, 이렇게 했잖아요. 간에 좋은 음식, 이게 동양 방식이에요. 간에 좋은 음식, 위장에 좋은 음식, 심장에 좋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고대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게 장기밖에 없었거든. 이제 느낌이 오죠? 예. 그래서 동양의학의 한계라고 그러면 바로 그런 게 한계예요. 그러다가 전자현미경이 나오고 나서 세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이게? 장기를 만들고 있는 게 세포네? 그러고 보니 머리칼도 세포네? 뼈도 세포네? 피도 세포네? 예, 다 세포야. 백혈구도 세포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게 다 세포였어. 신체의 가장 작은 단위. 그 작은 단위의 특징이 뭐냐? 세포는, 자, 가장 큰 특징, 세포의 가장 큰 특징. 자가 증식. 그 전 단계가, 예, 살아있는 존재. 세포는 그냥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 살아있는 존재라는 건 대사가 된다는 말이고 증식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몸이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세포가 살아있는 존재였어. 이때부터 이제 지구의 인류의 건강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간을 만드는 게 세포잖아. 세포가 하나씩 죽으면 간이 없어지는 거야. 당연히 세포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게 지금 현대 건강의 바로 주제가 된 거예요. 세포 건강이라는 주제가 인체 건강을 만드는 바로 최소 단위, 시작점이에요. 세포 단위의 건강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간, 위, 장기 중심의 건강은 아주 이제 옛날 말이죠. 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세포 건강의 핵심부터 이제 찾아 들어가면 우리의 이제 건강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 면역부터 시작해서 다 해결이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면역 따로, 장기 따로, 운동 따로, 먹거리 따로, 너무너무 복잡한 시스템이었잖아요. 저를 만나면 항상 느끼는 게 있죠. 단순하면서 시작한다. 단순하면서 시작해서 연결하면 둘이 되고, 연결하면 넷이 되고, 이러면서 풀어가는. 단순하면서 시작하니까 누구라도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세포 건강이 바로 우리의 건강의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세포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조건. 운동보다 영양이다. 운동보다 영양이다. 요걸 여러분이 대원칙으로 일단 삼아 주십시오.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영양 없는 운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과 다르니까 운동을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인간 중에서도 식물 인간도 보면 수십 년씩 살아갑니다. 운동 없잖아요. 네. 그 이유는 영양이 인체를 돌린다 이 말이죠. 운동은 그러면 세포에 영향을 미치느냐, 장기에 영향을 미치느냐, 바로 장기적 측면이에요.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그죠? 위장을 강화하고, 근육을 늘리기. 운동은 세포 요소가 아니라 장기 요소에 속하는 거예요. 세포를 운동을 시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세포를 운동시킨다? 물론, 운동을 하면 세포들이 활동이 바빠지잖아요. 사실 세포 운동이라는 건 없죠. 세포를 운동시키는 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운동을 하면 온 몸이 운동하니까 세포가 그 속에 들었으니까 세포도 같이 운동을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운동은 장기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대전제를 깔고요. 5대 영양소의 비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대 영양소는 크게 이렇게 나눠지죠. 네, 너무 잘 아는 부분입니다. 이걸 다시 둘로 나누면 거대 영양소와 미세 영양소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지죠. 우리 몸에 많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질이 제일 많고 이거는 거의 얼마 안 됩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요. 얘 둘을 합쳐서 3.5% 우리 인체 전체 정말 작죠. 3.5%면 여기 엉덩이 살짝만 떼는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이게 우리의 모든 신진대사의 바로 주 원료. 다시 말해 얘들이 없으면 신진대사가 중지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왜 이렇게 작게 했을까요? 자, 맞춰보세요. 신이 만들 때 이렇게 중요한 걸 왜 이렇게 작게 했냔 말이에요. 예. 예? 그렇지, 구하기 힘들어서. 구하기 힘들어. 예. 이게 양이 많으면 사람들 이거 채우느라고 평생을 일해야 돼. 양이 작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몸에 작게 만드는 거죠. 이거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많습니다. 미세 영양소가 신체의 신진대사를 다 관리하는데 신진대사라는 게 뭐예요? 먹고 소화시키고 배출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미생물이 없어지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예. 예. 미생물이 없으면요. 제일 먼저 가장 불편한 게 썩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안 썩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할지. 사실 우리가 썩는 것 보고 냄새 난다고 그러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먹이가 들어가가지고 썩어서 그쵸? 예, 다 썩힙니다. 썩혀가지고 우리 몸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이게 바로 신진대사예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미세 영양소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미세 영양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한 거죠.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그 과거에 힘이 없고 근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뭐 먹죠? 흔히 뭐라 해가지고 보신탕 이래가지고 강아지들을 많이 잡아먹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 사람들이 이 생활 속에서 음식을 먹다가 자 봅시다. 배추 꼬리 잘라, 생선 지느러미 잘라, 비늘 없애, 뼈 없애, 창자 버려, 머리 버려. 그 속에 미세영양소 3.5%가 다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걸 잘라 누구 줘요? 강아지 준단 말이에요. 강아지 돼지를 줘. 그래 놓고는 이제 우리는 아파. 어시러시 아픈 거야. 왜? 미세영양소가 없으면 아무리 잘 먹어도 에너지가 형성이 안 됩니다. 오늘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다 먹잖아요? 힘으로 바뀌질 않아. 대사가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허약해지면 그때 이제 우연히 누가 게를 먹어봤는데 힘이 불끈불끈 난 거야. 그게 원리가 어떻게 된 거냐면 걔한테 미세영양소는 다 줬잖아. 걔는 튼튼해갖고 감기도 안 걸려. 밖에서 아무리 자라도 우리에서 자라는 돼지도 왕 건강해.
그 이제 우리 이제 그러다가 몸이 약해지면 이제 개나 돼지를 먹으면 그 미네랄이 한꺼번에 다 오는 거야. 줬던 걸 한꺼번에 받았으니 얼마나 바로 표가 나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막 뛰어다니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보신다는 진짜로 보신이 됐다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요즘 강아지는 안 그래. 요즘 강아지는 이제 사료를 먹어버리거든. 예, 그러니까 미네랄이 없어. 사료에는 미네랄이 더 없거든요. 예, 요즘 강아지 먹어가지고는 전혀 보신탕 개념이 안 생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미네랄 미세 영양소를 먹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토양이 다 망가지면서 비료를 쓰면서 사과 하나의 기존 50년 전에 사과 하나의 미네랄 3.5%가 지금은 0.3%가 들어있어. 아니 0.1%밖에 안 들어있어. 그러면 그때 사과 하나 먹었으면 지금 여러분 사과 20개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일반적인 영양을 먹는 것 가지고는 정말 보충이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 미생영양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따가 이제 하나씩 찾아가 보죠. 자, 그럼 미네랄, 바로 이 미세 영양소의 비밀은 뭐냐? 지구상의 영양소로 이렇게 대충 짐작하는 게 한 10만 종 정도 됩니다. 이 10만 종의 영양소가 지구상에 여기저기 다 이렇게 포지셔닝 하고 있는데 그 영양소들은 우리 몸에 어떤 형식으로든 다 들어오게 돼요. 자, 바다에 있는 플랑크톤은 우리 몸에 어떻게 올까요? 예, 큰 고기에서 큰 고기 먹은 플랑크톤이 들어오죠. 예. 바다 속에 있는, 펄 속에 있는 영양소는 또 낙지가 먹고 우리한테 또 전수해죠. 예, 이런 식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영양소가 다 돌고 돕니다. 그래서 이 미세 영양소가 바로 이 10만 종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질 이거는 사실 종류로 보면 3종류밖에 아니라는 소리예요. 나머지 99,997종류가 다 미세 영양소라는 말이에요. 그 중에 이 10만 종의 영양소 가운데 단일 식품으로서, 단일 그 식물로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이끼입니다. 이끼. 이끼에는 약 4만 종이 한 식물에가 들어있어요. 현재까지. 그래서 이 이끼류는 전부 우주인들 식사로 쓰입니다. 이것만 먹어도 몸에 전혀 무리가 없이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매생이 먹으시면 좋아요. 자, 미세 영양소의 힘을 한번 잠깐 볼까요? 거대 영양소의 대사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대 영양소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세 영양소인 이 미네랄의 역할은 바로 그거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대 영양소에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필요로 한 게요. 이겁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질인데요. 그러면 단백질은 어떤 단백질이 낫냐? 이제 5대 영양소를 간단하게 해부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데로 넘어갈게요. 단백질은 현재 이 동물 단백이 있고 식물 단백이 있잖아요. 예. 동물 단백에는 이제 육고기 단백이 있고 어류 단백이 있고 식물 단백에는 콩 단백이 있고요. 예. 현재까지는 식물 단백이 우리 몸에 더 좋습니다. 근데 동물 단백은 소화가 빨라서 더 좋은 점이 있죠. 근데 원래는 두 종류 다 문제는 없어요. 근데 현재 동물 단백의 문제는 동물들을 사육하는 이 사육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동물 단백은 피하라는 거죠. 특별히 소를 뭐를 먹어서 키우죠? 사료를 먹어서 키우잖아요. 이 사료를 먹어서 키우는 과정에서 소 안에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지금 광우병이라든지 기타 심각한 병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 두 번째는 사료 안에 들어있는 그 항생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다 우리 몸으로 전수돼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일단은 동물 단백을 피하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류 단백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물론 바다에 들어가는 중금속 있죠. 근데 중금속은 단백질에 주로 있는 것보다는 주로 창자나 이런 데 많아요. 네, 그래서
어류 단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콩단백, 예,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탄수화물은 뭐 현재 곡류에 제일 많죠. 우리가 먹는 곡류에, 그 다음에 당류에도 많고요. 그래서 탄수화물 가운데서 이제 이따가 아주 재미난 탄수화물을 얘기할 겁니다. 최근에 이 탄수화물 하나 때문에 이 탄수화물 안에 있는 당류라고 당류인데 그 당류의 어떤 당류가 발견되고 나서 무려 노벨상이 4개나 나왔어요. 그 당류 하나에서. 예. 그래서 그 당류가 오늘 내가 소개를 할 텐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그 당류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 현재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이라는 당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설탕이라든 이런 모든 게 들어있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 자연당을 먹으라는 겁니다. 곡류당하고 자연당이면 자연당이 뭐가 있죠? 과일 먹는 거 달잖아요. 설탕을 먹는 게 아니라 과일을 직접 먹는 당을 먹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질입니다. 지방질은 현재 3종류가 있어요. 크게 2종류예요. 하나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있고, 불포화 안에 다시 둘로 나눠져요. 물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오메가3하고 오메가6, 예, 일반적으로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또 더 나누기도 하는데요. 오메가3, 6가 있는데 일단 불포화 지방을 먹는 게 우선이고요. 현재 우리 몸에는 기본적으로 포화지방이 한 8 정도를 차지합니다. 현재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비율을 바꿔야 돼요. 불포화가 한 3으로 나왔고 불포화가 6으로 나눠야 돼요. 다시 불포화 안에서 3하고 6가 또 6대 4로 나눠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3가 많아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몸의 균형이 잡혀요. 그 다음에 특별히 뇌가 가장 큰 문제죠. 뇌가 재질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지방이라고 그랬잖아요. 6대 4예요. 6이 지방이고 4가 기타 영양소로 되어 있다고요. 단백질 기타 등등으로. 그러니까 거의 지방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방이 불순하냐 건강하냐에 따라서 뇌 세포들이 생존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화지방 안에 들어있는 뇌 세포들은 전부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포화지방 안에다가 뇌 세포를 담으면 다 죽어버려요. 다행히 뇌 안에 이 균형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럭저럭 사는 거예요. 근데 포화지방 쪽이 비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여러분 뇌 세포는 태어나기 바빠. 돌아가시느라고.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력이 감퇴한다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지력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게 다 이 뇌 안에 지방 구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과 지방 사이에는 보세요. 뇌세포 안에서 뉴런들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 사이가 비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상돌기하고 이 세포 사이가. 이 사이가 지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지방을 선택을 하는. 저하고 식사해보면 제가 지방을 거의 안 먹어요. 동물성 지방. 지방이 있으면 잘라내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 몰랐을 때는 원래 지방이 더 맛있잖아요. 고기 먹을 줄 아는 사람은 그 비계가 훨씬 맛있습니다. 그래서 막 일부러 비계를 찾아서 먹고 그랬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걸 보기만 하면 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몸에는 그렇게 큰 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방을 태워서 우리 몸은요, 포도당을 쓰는데, 포도당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삼습니다. 근데 뇌는 그걸 못해요. 포도당 쓰고 나면, 그 다음에 그냥 땡 하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을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뇌와 몸을 같이 보호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요. 여기는 자연당을 먹어라. 여기 지방은 가능하면 오메가3 중심으로 먹어라. 그럼 오메가3에서 가장 좋은 오메가3들은 대부분 생선에 들어있는데, 생선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견했던 게, 서울대에서 발견한 게, 현재까지 식물에서 가장 오메가3가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예, 맞아요. 들깨예요, 들깨. 예. 들깨가 그렇게 오메가3가 많은 줄 몰랐어요. 여러분, 흔히 오메가3 그러면 주로 올리브를 많이 말하는데, 올리브에 들어있는 오메가3 비율은 3.6%밖에 안 돼요. 별거 안 됩니다. 예. 근데 들깨는 뭐 퍼센테이지가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들깨, 그 다음에 인디언들이 쓰고 있는 약재로 쓰는 거가 달맞이꽃. 예.
달맞이꽃이 오메가3가 많아요. 그래서 오메가3가 들어있는 식물들은 예로부터 다 약재로 쓰여왔어. 상처에 붙이면 다 약이야.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죠. 사람들은 오메가3가 들어있는 걸 몰랐지. 근데 써보니까 그게가 약재가 되더라는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오메가3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식물은 지방을 모두 다 모아가지고 열매로 보낼까? 식물에는 지방이 없어요, 거의. 그리고 다 열매로 가, 지방이. 열매에만 지방이 있어. 왜 그럴까요? 예, 씨를 종족 보존이에요. 예. 지방이 다 씨 안에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씨를 가져다가 그걸 갈아가지고 기름을 짜서 먹잖아요. 자기 몸에는 아끼고 지방을 쓰지 않고 전부 이 씨앗으로 보내가지고 자기의 종족 보존을 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을 만든 거죠. 자, 이렇게 지방이 가지고 있는 큰 역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정리하고요. 미세 영양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래에서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영양소의 절대 구분들을 한번 보시고요. 자, 미세 영양소를 한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자, 미세 영양소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일반적으로 물질이 썩을 때, 물질이 썩을 때 보면은 그 안에 좀 지저분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데가 진짜 영양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먹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 젓갈 막 썩혀가지고 먹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장 미세 영양소가 많은 곳이 1번이 바다예요. 2번이 숲입니다. 숲에는요, 유기물 미생물, 유기물 미네랄이 많은데, 나무가 성장하면서 태양빛을 받고 떨어져서 낙엽이 됩니다. 낙엽은 계속 썩고 또 썩어서 산속에 엄청난 영양의 이 피라밋을 만들죠. 그런데 이게 그 산속에서 이 영양의 피라밋이 빗물이 오면, 비가 오면 빗물에 딸려서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갑니다. 이게 수천 년 계속된 거야. 그러면 산속에서 만들어진 이 영양소는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바다에 있어. 그리고 바다에 가면 어디로 이제 다 모일까요? 뻘로 모입니다. 뻘. 그래서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영양가가 높은 데가 바로 뻘입니다. 뻘 속에는 한마디로 영양의 보고예요. 단지 그 영양을 우리가 골라 먹을 수가 없잖아. 뻘을 통째로 먹었다면 다 바로 죽지. 너무 이제 독성들이 강한 영양소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또 이 뻘 속에서도 영양만 골라 먹는 애들이 있어. 조개, 낙지. 그래서 낙지를 뭐라고 써야죠? 죽어가는 소가 낙지 한 마리 먹으면 일어난다고. 그게 영양이 부족했던 소에게 낙지 한 마리는 미세 영양소의 3.5%를 그대로 다 공급하는 거예요. 보통 잘 먹는데도 허약하는 사람은 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세 영양소의 부족이에요. 한번 MBC에서 이 이론을 테스트하려고 가설을 세웠죠. 가설은 이렇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게 못 먹어서 아픈 사람이 있는 건 아닌데, 정상적으로 먹는 젊은이들 가운데서 기력이 없어가지고 항상 침대에 누워 사는 사람들을 공개 모집을 했더니 1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멀쩡한데 먹는 것도 먹고 뭐 다 하는데 이상하게 기력이 없어.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10사람을 모아가지고 이제 가설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미네랄을 먹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미네랄이 어떻게 저장이 안 되거나 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 거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미네랄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사람에 비해서 미네랄이 다 바닥이야. 그때부터 이제 10일간 부족한 미네랄만 골라가지고 매일 매 끼마다 먹였어요. 10일 후에는 완전히 말처럼 뛰어다녀 다. 뭐 그런 기적이 어디 있냐고. 옛날 화타가 와가지고 처방해갖고 하면 야 기적이다 이렇게 했겠지만 그게 바로 현실이었죠. 그래서 한약이 이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한약. 왜냐하면 한약이 다 어디서 나와요? 식물의 뿌리, 그죠?
진해, 뭐 뱀, 그죠? 뭐 개똥. 한약이 안 들어간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요. 뭐 저기 오리똥도 들어가고 비둘기똥도 들어가고 다 그래요. 다 넣어요, 다. 예. 오줌도 먹잖아요. 예. 오줌이 얼마나 미네랄 많은데. 그러니까 이 모든 영양을 집합해 놓은 게 한약이에요. 근데 한약은 이거를 이 양약처럼 분석을 못 해놨어. 양약은 딱 영양소를 마그네슘 이렇게, 그죠? 한약이 가면 그게 어디 있어? 그냥 이렇게 나오지. 이거는 저기 뭐죠? 한약에 제일 많이 뭐 감초, 이거는 감초, 이건 당귀 이렇게 하지. 그거를 세분화를 못 시킨 거죠. 그게 이제 동양의학이 서양의학에 자꾸 밀리는 이유예요. 구분이 안 돼 있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서양의학처럼 정확한 치유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보약이라고 불러. 보약이라고 그냥 보약. 진짜 보약이 돼. 뭐 허약한데 먹으면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도 아닌데 한약 한 제만 딱 먹고 나면 진짜 예, 기력이 막 늘어.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미네랄 효과에 따른 사실을 인지한 거죠. 예. 왜냐하면 미네랄은 3.5%밖에 아니니까 한약 속에 있는 미네랄만 뭐 매일 물 이렇게 한약 이렇게 마셔만 줘도 몸에 미네랄이 쌓이면서 신진대사를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동양의학에서는 몰랐던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미세 영양소가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지를 지금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바로 산에서 나온 항상 그 태양에 의해서 형성된 그 영양들이 태양 이산화탄소 물로 해서 만들어진 그 영양들이 숲속에 썩으면서 또 영양소로 나와서 바다로 들어가고 또 바다에서는 또 그 영양 플랑크톤에 의해서 또 형성된 영양소들이 또 동물들에 의해서 또 바다로 깔아앉고 여기서 계속 영양의 보고가 형성된 거죠. 거기다가 바다 지하에서 화산재들이 화산 활동이 있잖아요. 예, 화산 활동들이 바다에서 엄청 매일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는 뭐 쉬지도 않고 나오고 있죠. 그것들이 다 미네랄을 있죠. 예. 물론 거기는 중금속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미네랄이 그냥 바다에는 산적해 있는 거예요. 그걸 먹고 자란 우리 생선 또는 이 낙지나 기타 해조류 제일 영양소가 가장 바닥에 있는 영양소를 많이 먹는 애가 조개류. 그럼 바다 아예 펄 속에 사니까. 그 다음에 낙지류. 문어하고 낙지는 달라요. 낙지는 아예 속에 들어가 사는 애고 낙지는 위에 살아요. 네. 달라. 광어도 바닥에 붙어 살아. 그죠? 광어 바닥에 딱 붙어 살잖아요. 예, 이렇게 뻘바닥에 붙어서 사는 애들. 얘들이 무슨 능력이 발달되어 있냐? 뻘 속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살 만큼만 먹어. 그 아래에 있는 거 다 먹으면 지도 죽죠. 왜냐면 지도 죽는다니까? 그래서 지가 살 만큼만 잘 골라 먹어. 걔들을 먹으면 우리는 뻘 속에 있는 것에서 아주 중요한 것만 먹게 되는 거죠. 식물들이 어떻게 해서 땅 속에 있는 그 엄청난 미네랄 자원들을 우리에게 전달하느냐면 식물들이 땅 속에서 어떤 영양소를 먹을 때 독성이 많은 마그네슘을 한참 먹었다. 그럼 지가 죽어버려. 그러니까 지가 안 죽을 만큼만 먹어. 근데 지가 안 죽을 만큼만 먹는 인간은 그 식물들을 먹음으로써 우리 안에 미세 영양소의 분량이 결정된 거예요. 이해됐나요? 식물이 땅속에서 먹다가 미세 영양소를 3.5% 갖고 있다니까? 동물들이, 바다에 있는 생선들이 열심히 먹고 살아도 지도 3.5%야. 우리는 식물을 통째로 먹거나 바다 어류를 통째로 먹어도 항상 먹어도 항상 3.5%야. 지가 3.5%니까. 단지 3.5% 이하로 떨어질 수는 있지. 왜? 창자 빼고 못 빼고 하면 없으니까. 바다 생선을 먹을 때 여러분이 골라내는 것 속에 다 들었어요. 살코기 속에는 단 미네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음식을 잘못 먹었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식사 저하고 같이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떼낸 것만 제가 다 먹어요. 말을 안 하지. 그래 안 싸우니까.
예. 그러면 산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갔을 때도 식물의 미네랄 3.5%는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예. 물론 식물은 좀 골고루 들어있긴 한데요. 일단 뿌리 쪽하고, 그 다음에 꽃, 열매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때, 식물을 먹을 때도 뿌리부터 여기까지 다 먹어야 돼. 근데 꼭 우리는 배추 하나를 가져와도 아래 뚝싹 잘라야 돼요. 그죠? 예. 또 겉에 있는 요거 있죠. 겉에 있는, 싸우고 있는 거 조금 헤어졌잖아. 얘들 다 떼내고. 이 속에 다 하겠는데. 배추 안에 속 있잖아요. 하얀 거. 여기는 별거 없어. 이 바깥에 막 그냥 막 비바람을 맞고 해왔던 이 애들이 속에 다 있단 말이야. 나는 우리 집에 가서 뭐 다듬고 있잖아요. 파 다듬는다고 막 가에 떼고 이러면 스톱! 제발 좀 떼내지 말라고. 난 그게 보약인데 왜 떼내냐고. 예, 절대 못 떼내게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좀 입었잖아요. 그럼 상처를 입은 만큼 또 좋은 거야. 예, 동물들이 먹었으면 또 거기 그만큼 좋은 영양소가 있는 거잖아요. 참외를 깎는데 꼭 껍질을 깎아. 스톱! 깎아놓은 껍질 가져다 먹습니다. 심지어는 안 먹어본 것은 다 먹어봐야 돼요. 파인애플 껍질을 먹기 쉽지 않죠. 저희 꼭 파인애플 먹으면 껍질 한 조각씩 먹습니다. 예, 그거 먹어줘야 왠지 막 살아있는 느낌이 살아있네. 예. 아무튼 씹을 수 있는 거는 다 먹는다. 못 씹어 먹는 건 갈아 먹는다. 예, 요렇게라도 해서 온 세상에 있는 음식을 먹어주는 거죠. 왜? 식물은 바로 그것 때문에 살아있거든. 바로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지금 음식의 사실적 철학입니다. 사실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길 가다가도 새로운 잎사귀를 하나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 떼가지고 먹어봅니다. 이렇게 맛이 아주 다르죠. 모양이 다르고 냄새가 다르면 영양이 다른 겁니다. 자, 영양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한번 제가 입증을 해볼게요. 우리 일본에서 그 가스 살포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가스는 공기 중에 있는 분자예요. 흩어져 있는 분자이기 때문에 물 한 방울하고 가스는 엄청나게 양이 희석된 거죠. 가스 이만큼 해도 물 한 방울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스가 우리 코에 닿으면 코에 여기 수용점에 들어와 가지고 뇌로 전달돼서 죽는데 몇 초가 안 걸려요. 그 가스가. 그런데 길 가다가 잎사귀 하나를 떼서 입에 대보세요. 혀에 대면은 톡톡 쏘는 맛이라든지 전혀 맛보지 못했던 맛들이잖아요. 그 한 방울의 영양분의 양은 가스로 들어오는 영양소의 수백 배, 천배라고. 적당히 봐서 하지. 살짝 맛해보고. 지금 독초 먹으면 큰일 나지. 아무튼 그건 조심해요, 저도. 어쨌든 간에 그 한 방울에 이렇게 이 영양소 양이 우리 몸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수준의 양이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렇게 영양의 가치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저는 항상 이렇게 평가해요. 요거는 양식을 하는 애가 아니네. 생선을 먹을 때 생선 딱 보면 양식 생선이 있고 양식 못하는 생선이 있잖아요. 예, 양식 못하는 생선을 봤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하지. 대부분 사람 그거 잘 구분 안 하거든. 양식하는 생선은 따로 배려하고 양식 안 하는 생선들을 보면 뭐 상자까지 다 먹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몸에 필요한 모든 3.5%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약재, 그 다음에 생선류, 그 다음에 바닥에 사는 낙지류, 그 다음에 조개류,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또 먹는 게 이 해조류입니다. 해조류도 다 바닥에 살거든요. 예. 이 바닥에 사는 해조류가 현재
이 오염물질 있죠. 오염물질 해독률 1위입니다. 심지어는 방사능의 김과 미역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해독된다고 그러죠. 그 정도로 해독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세 영양소를 섭취를 하게 되죠. 아무튼 이 미세 영양소 섭취를 위해서는요, 다양한 이제 지금부터 좀 다양한 방법을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밥을 먹을 때 현미를 먹어야 됩니다. 자, 미세 먼저 곡류 중 현미. 현재 현미하고 백미의 미네랄 비율은 100분의 1인 거 아시죠? 100분의 1. 백미가 1이라면 현미는 100이 들어있어요. 저는 처음에요, 현미에가 백미에 비해 100배의 영양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똑같은 쌀인데 뭐 껍질 하나 벗겼네 무슨 100배야 했더니 바로 그 껍질 속에 들어있는 미세 영양소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 백미는. 그러니까 100배가 되는 거지. 그런 100배였어요. 처음에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 몰랐을 때는. 그래서 곡류 중에는 꼭 현미를 드시고요. 그 다음에 과일에서는, 자, 제가 말하기 전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일에서는, 네, 그렇죠. 과일은 껍질. 네. 씨앗도 먹어야 돼. 예? 씨앗. 씨앗 당연히 먹혀야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씨앗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견과류. 아니 거기 과일에 있는 살구씨가 과일 안에 들어있는 씨앗. 네. 예, 당연히. 예. 네? 네. 예, 제 말 들어보세요, 이제. 제 말 들어보세요. 어떤 식물에 좀 해로운 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 거 개의치 않아도 돼요. 저한테 생선 먹을 때 다 수은 중독, 뭐 참치 먹을 때 다 뭐 중금속 중독 다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럼 저만큼 생선 먹었으면 진즉 죽었어. 그잖아요. 왜 이렇게 건강할까요? 그러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이제 좀 아래 이따 또 나오는데 바로 해독제가 있어요. 여러분 물질 분자 구조를 보면요. 닭과 똑같은 분자에다가 뭐 하나만 붙으면 갑자기 분자가 바뀌죠? 식물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분자에다가, 독성 분자에다가 다른 식물의 분자가 들어와서 붙어요. 그럼 갑자기 유익한 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먹어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반대로 될 수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전체적으로는 우리 전체가 독한 음식보다는 일반적으로 골라진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아무리 지가 융합을 해봐야 나쁜 쪽보다는 좋은 쪽이 더 많아요. 이미 나쁜 쪽은 다 걸러질 만큼 걸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아래 가면 제가 따로 모아놨어요. 여기 환경오염 해결법 있죠. 저는 이거 절대 염려 안 합니다. 왜? 영양소라는 게 먼저 볼게요. 여러분 걱정이 있는 것 같으니까. 얘는 또 왜 뜬대요? 예. 여기 보시면 그런다 맞아. 쉬었다고. 네,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정리하고 쉽시다. 자, 어쨌든 이것만 정리할게요. 미생양소 섭취법에서는 과일은 껍질, 그 다음에 생선은 버리는 부분. 이것만 골라 드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식물은 무조건 전체. 예, 어떤 식으로든 전체로 드세요. 예, 뿌리는 양념해서 좀 맛있게 먹고, 뭐 잎을 못 먹겠으면 이 잎은 차로 달여 먹고,
가지는 아예 그냥 잘라서 가루로 만들어 먹고, 뭐 등등. 아무튼 통째로 먹어요. 물론 이제 단단한 거 말고 배추 하나를 먹더라도 뿌리에서부터 먹으라 이 말이에요. 떼지 말고. 예, 통째로 먹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생기는 지금 여러분 중금속 오염 이거는 잊어버리세요. 이제 오늘 얘기 듣고 나면 왜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지 알게 돼요. 심지어는 농약마저도 조금 이따 내려가면 농약마저도 중화에 의해서 다 해결됩니다. 껍질을 안 먹는 게 문제지 껍질을 먹으면 여러분 지금 중금속하고 미네랄하고 뭐예요? 무슨 관계예요? 동족이야 동족. 미네랄 안에 유해 미네랄, 유익 미네랄이니까 유해가 윤금속이고 유익 미네랄은 우리가 맨날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 좀 많아지거나 이럴 때 얘들이 다 신경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미네랄류가 굉장히 작은 그 미세란 말이에요. 미세 영양소다 보니까 우리 호르몬계에 영향을 바로 미친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들끼리는 엄청 결합을 잘해. 지들끼리는. 얘가 결합이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실험이 나오는데 수은을 쥐에다가 주잖아요. 바로 죽어요. 근데 수은에다 셀레늄 같이 주잖아요. 아무 이상 없어요. 네. 기들끼리 전부 분자 구조를 갖추고 서로 만나면 같이 결합 구조를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서양 의학에서의 약점이었어. 서양 의학은 꼭 수분만 가지고 실험을 해요. 아, 당연히 죽지. 꼭 소금만 갖고 실험해. 아니, 누가 소금만 먹어? 서양 의학의 최대 단점이에요. 그 점에 있어서는 동양의학이 장점이죠. 왜? 동양의학은 항상 같이 실험하니까. 네. 이 둘이 잘 만난 거야, 지금. 둘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프로비오틱이라고 해서 아예 껍질까지 통째로 먹는 예전에 화성인에서 통아장이라고 예. 일종의 껍질도 먹고 우리는 거 없이 예. 그게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예. 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하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 영양 조사를 해보면요. 영양이 굉장히 균형이 높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예, 저도 굉장히 균형이 높습니다. 영양 균형이 거의 뭐 아주 완벽합니다. 조개를 못 씹어서 못 먹죠. 예. 대신에 조개 껍질 대신에 뭘 먹냐면 갑각류는 다 먹어요. 갑각류, 조개 말고 게하고 그다음에 새우 이런 것들은 거의 그냥 꼬리 여기서부터 수염 여기까지잖아요. 예, 여기까지 다 하나도 안 빼고 다 먹죠. 생으로도 먹고. 이게 소화가 되시나요? 소화야 이제 지가 알아서 하는 거. 내 입에서 이제 최대한 잘 만들어서 보내면 뭐 소화야 알아서 시키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갑각류 있죠. 갑각류도 전체로 씹기 어려우면 잘 쪼아가지고라도 전체로 먹으시고요. 그 외에 이제 식물 생선, 곡류, 과일 나머지는 다 이 외에도 어쨌든 간에 딱 여기서 핵심 뭐예요? 전체로 먹으라면. 그래야 3.5%가 달아나지 않도록. 아니면 정 안 되면 3.5% 있는 데면 골라 먹든지. 근데 3.5% 먹으려면 되게 괴로워. 왜냐하면 야채도 3.5%를 많이 먹으려면 녹황색을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녹황색은 또 맵고 짜고 시고 달고 이상해 맛이. 그잖아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로 먹는 게 훨씬 좋은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미세영양소를 섭취하면 당장 달라집니다. 네, 당장 달라져. 물론 그동안 미세영양소 섭취가 잘 된 사람은 표가 별로 안 나요. 제 이야기 듣고 먹었는데 표가 별로 안 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미세영양소가 별로 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미세영양소 평소에 부족했던 사람은 먹자마자 효과가 나타나요. 무슨 약 먹는 것 같아. 네, 그렇게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네? 물. 예, 물에도 미네랄인데 양이 작죠. 근데 미네랄 워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일수록 맛이 좀 그래요. 예, 여기 우리 동굴에서 나오는 물 맛이 오색약수라는 이런 맛이 좀 튀죠. 네, 그걸 매일 먹으라면 참 먹기 힘들어요. 약수니까 약으로 먹지. 근데 이렇게 물 속에도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데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물을 평생 먹고 살면 또 문제가 생겨. 필리핀이 현재 석회수가 많은 물을 먹다 보니까 막 온몸이 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소에 물은 일반적인 물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약수로서 이렇게 미네랄 물을 먹는 게 좋은 거고요. 평소에 미네랄이 엄청 들어있으면 이건 뭐 매일 꾹꾹꾹 마시는데 얼마나 누적이 많이 되겠어요. 이게 미네랄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고 균형이라고 그랬죠. 3.5%를 유지하라고 그랬지 30%를 유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사실은 글라이코 영양소도 미세 영양소에 속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여기 따로 제가 항목을 빼놨습니다. 잠시 쉬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글라이코 영양소, 활성산소, 후성유전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재미있나요? 네.